자,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까지 또 한 번에 끝내보겠습니다. 프린트는,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학습지부터, 그러니까 4.19 혁명부터, 4.19 혁명, 장면 정부, 5.16 군사정변, 박정희 정부 탄생부터,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탄생한 다음에, 헌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유신헌법 발표하죠. 유신헌법 발표한 다음에 유신헌법 발표하기 전에 뭐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유신헌법 발표하고 네 번째 대통령 하시고 다섯 번째 대통령 하시고 권력이 떨어지고 YH 무역 사태, 부마 항쟁 뭐 이런 여기까지 다 다룹니다. 이거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3.15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벌써 몇 번 대통령 하셨습니까? 첫 번째 초대 대통령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첫 번째, 발췌개헌 하죠. 발췌개헌이 1차 개헌이었지. 그 다음에, 발췌개헌이라는 개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두 번째 대통령을 곧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개헌을 합니다. 이게 무슨 개헌이었어? 4.4.5.입. 4.4.5.입 개헌으로 두 번째 개헌을 하시고, 세 번째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욕심이 생기신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영원히 대통령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이때 60년에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거예요. 이게 3.15 부정선거죠. 근데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하였던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였잖아. 기억나죠? 어쨌든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다고 하죠. 이분이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죠. 기존에 하던 거에 더해서 3월 인조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사전 투표 등등등 이것저것 다 하죠. 피아노표, 샌드위치 개표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저항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김주열, 마산의 학생,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죠.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이 되고요. 서울의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하다가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고요. 정치 깡패들한테 이런 사건들이 겹쳐서 일어나다가 4월달, 3월 15일날 부정선거 터졌고 4월 19일날 전국적으로 시민, 학생, 대학 교수들이 합류해서 전국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걸 4.19 혁명이라 부르고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정부가 무너집니다. 자, 무너지고 허정 가도 내각 이런 거 그냥 다 건너뛰시고요. 장면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장면. 자, 이기붕의 라이벌이었죠. 장면. 당시 인기가 많았던 장면이 내각의 대장이 되고요. 자, 개헌을 합니다. 수급 개헌이라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개헌. 친일파 처단, 선거에서 잘못했던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 수급 개헌을 했고요. 이거 중요하죠. 이거 자주 나오는데 경제 개발 계획. 우리나라를 잘 살게 위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놨고요. 하지만 사회 불만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당시 이제 전역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군인들이 등장하니 이 사람들이 바로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세력이죠.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세력이 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렇다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었고요. 민정으로 이양하겠다. 민간인 정치인들한테 이양하겠다 선언했어요. 하지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버립니다. 2년 뒤에 나와버려요. 박정희가 윤보선이라는 사람이랑 붙었는데, 정치인이랑 붙었죠.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붙었는데 이겼습니다. 간신히 이겼어요. 간신히 이겼고, 경제개발계획을, 그러니까 정면 정부 때 만들어 놓았던 이 경제개발계획을 실행을 했고요. 우리나라 자본이 부족하니까 일본한테 한일 수교, 여기서 이제 일본한테 차관을 받아오고, 어쨌든 청구권, 한일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돈을 받아오죠. 기억해야 될 거는 김종필, 오히라, 메모 사건으로 이때 한일 수교의 약간 굴욕적인 협상 과정이 밝혀졌고, 이것 때문에 63년 6월 3일 날 전국적인 한일 수교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6.3 항쟁이라 불러요. 그렇죠?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공개되었고 63년 6월 3일 날 6.3 항쟁이라고 반대 운동이 터졌었다. 하지만 짓밟고 강행했죠. 강행. 어쨌든 이걸로 돈을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니까 베트남에 파병 보냈고, 미국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먼저 제시하니까 브라운 각서를 써줘서 이것저것 콩고물을 던져줬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니까 서독에다가 간호사랑 광부를 파견해서 또 돈을 많이 얻어왔다. 그래서 결국에 경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기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다. 헌법이 허락한 내에서 두 번까지 대통령을 하셨다. 이게 67년.
자, 그런데 67년 여기까지만 대통령 했으면은 뭐 잘 끝났을 텐데 69년쯤에 갑자기 다시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상해집니다. 한 번 더 대통령 하고 싶었나 봐. 이상해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요때 삼선 가능이 핵심이었고 세 번만 하겠다 이거야. 세 번만 하겠다. 나 제발 세 번만 할게요. 네 번은 절대 안 한다. 왜냐면 이거 이승만이 떠오르잖아. 이승만이 오버랩 됐기 때문에 안 한다 선언하고 세 번째 대통령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때 놀랍게 세 번째 또 돼요. 근데 이때 나왔던 라이벌이 김대중이었고 이 김대중이 권력력을 자극했죠. 그리고 이때 분위기가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였고 대탕트라 불리는. 그래서 요 분위기에 맞춰서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 주지. 이벤트를 준비하죠. 이 이벤트가 바로 자기의 부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북한에 보내서 협상을 통해 준비했던 7.4 남북 공동성명이고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갑자기? 맞아요. 통일하겠다는 거죠. 통일하겠다는 깜짝 제안이었고 이것과 궤를 같이 해서 이걸 발표하면서도 공포 분위기를 또 조성하죠. 그리고 10월 달에 그러니까 보세요. 7월 달에 통일하겠다고 발표를 해.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유신헌법. 완전히 새롭다 이런 뜻이죠.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발표해서 이제 대통령을 어디서 뽑는 거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2,000명 이 멤버들에서 뽑는 거야. 2,000명의 멤버들. 대통령 팬클럽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간선제죠. 여기서 뽑는 거니까 직선제가 아닙니다. 간선제고요. 임기는 6년입니다. 임기는 6년.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이라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됐죠. 기본권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3권 분립이 무너졌고요. 3권 분립. 그 다음에 이거를 한국식 민주주의다 이렇게 호도했죠. 뜻을 다르게 왜곡해서 광고하고 다녔다. 이게 유신헌법 시대였다. 자, 어쨌든 유신헌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헌법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네 번째 대통령이 됐고요. 이때는 뭐 저항이 있었죠. 뭐 유신헌법 개정 서명운동, 그다음에 민주구국선언, 뭐 김대중 납치 사건, 장준하 의문사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뭐 크게 흔들림은 없었고 78년에 박정희가 또 대통령이 됩니다. 5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5번까지 한 요 시점부터 박정희 정권이 흔들렸고요. 79년에 YH 무역 사태라고 요때 아주 큰 이제 임금을 안 준 거죠. 여자 이제 공장 종업원들한테 임금을 안 줬고 요 사태를 막아보려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이 막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국회의원에서 이제 이름이 제명 잘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택 연금 감금돼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의 고향이었던 부산 그리고 부산 옆에 마산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부마 사태가 터졌고 요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핵심 네 분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뭐 김재규, 뭐 차지철 그 다음이 이제 넘버 3가 전두환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재규랑 이제 차지철이 싸운 거지. 그래서 넘버 1은 누구겠어? 박정희고 여기서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를 죽이는 이게 바로 11.6 사태죠.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두 명이 날아가고 김재규는 체포되고 여기서 이제 전두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새로운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아시겠죠? 이 과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3.15 부정선거 김주열 고려대 테러 사건을 계기로 4.19 혁명 전국적인 민주화 요구 이승만이 하야합니다. 자, 중간에 장면 정부가 있었고 경제개발계획 수립하고 소급 개헌했지만 사회 불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이 터졌습니다. 박정희 등장했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들고 민정이양 선언했지만 정치적 욕심이 생겨서 대통령 선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됩니다. 경제개발계획 실행했고요. 한일 수교했고 베트남 파병했고 서독에다가 간호사 광부 파견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했고요. 그리고 개헌을 또 해가지고 3번까지 했습니다. 3번까지 했는데 김대중이 등장해서 권력욕을 자극했고 당시 분위기가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이거의 분위기에 맞춰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이벤트를 또 준비하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공포 분위기를 또 조성한 다음에 유신헌법을 발표합니다. 이 유신헌법은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 삼권 분립도 없고 긴급조치권으로 기본권도 없고 근데 국민들이 대통령 뽑지도 않고 이런 이상한 헌법이었지만 어쨌든 이걸 통과시켰고요.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보도를 해서
말하고 다녔고, 어쨌든 이게 통과돼서 엄혹한 시대가 전개되고, 어쨌든 이게 쭉 전개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려서 79년이 되자 YH 무협 사태라고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아서 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되는, 또 집에다 감금되는 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에 항의하는 부마 사태가 터지고요. 그리고 이 부마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내분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12.6 사태가 터집니다. 그리고 12.6 사태에 이어서 두 달 뒤에 12.12 군사 반란이 터지니, 이게 바로 전두환의, 이해됩니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